오늘은 뷰티 업종에서 1천만 원으로 어떻게 하면 가장 효율적이게 운영을 할 수 있고 어떤 매체를 사용하면 좋을지 미디어 믹스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예산뿐만 아니라 캠페인 세팅 전략까지 보여드릴 예정이오니 꼭 집중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뷰티 업종에서 미디어 믹스 어떻게 하면 가장 효율적인지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현재 뷰티 시장으로는 뷰티 시장 내 국내 시장이 점점 확장되면서 브랜드의 경쟁이 심화되기 시작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광고 경쟁도 함께 심화되는 좀 추이를 보이고 있는데요. 2027년에는 무려 14억 달러의 규모의 시장이 확대될 것으로 보면서 점점 더 경쟁이 심화될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경쟁이 심화될 뿐만 아니라 소비자들은 좀 더 똑똑해지기 시작했는데요. 이게 챗 GPT뿐만 아니라 여러 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경로가 확대됨으로써 제품의 기능을 비교 분석하면서 구매를 하게 되는 패턴이 좀 증가하게 됩니다. 제품의 기능성을 좀 더 따진다든지 아니면 가격 대비 성능은 어떤지 성분은 좀 안전한 것인지 이렇게 다양한 정보를 수집을 해서 화장품을 더욱더 세밀하게 구매를 하게 되는 거죠. 이런 뷰티 소비자의 트렌드를 저희는 체크슈머라고 부르기 시작했는데요. 체크슈머는 한마디로 정리를 해보자면 아까 언급했듯이 제품 성분부터 후기까지 꼼꼼하게 살펴보는 특성을 가진 소비자를 체크슈머라고 부를 수 있겠습니다. 이와 더불어서 뷰티 트렌드 키워드로는 초개인화 뷰티인데요. 시간 효율을 좀 중시하는 소비자들은 짧은 시간에 매료되는 비주얼 중심의 소비를 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서 쇼핑 콘텐츠가 좀 상승을 하게 되고 경험을 하면서 트렌드를 향유하고 직접 이를 SNS에 공유하고 빠르게 전파시키는 특성이 자리 잡으면서 팝업 스토어가 또 선두로 떠오르게 됩니다. 이와 더불어서 앞서 언급했던 체크슈머의 특성이 여기서도 드러나는데 제품성이 좋아서 신뢰도가 높아서 동일 비용을 쓰더라도 합리적인 소비를 했다. 아니면 좀 더 비싼 가치를 투여를 하더라도 합리적인 소비를 했다고 판단할 수 있는 그런 제품성과 신뢰도를 따지기 시작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개인의 취향이나 선호에 따라서 상품과 서비스를 추구하고 구매를 하게 되는 초개인화 뷰티 소비 트렌드가 2025년 뷰티 트렌드 키워드로 떠오르게 됩니다. 체크슈머와 초개인화 뷰티 트렌드에 맞춰서 레드오션인 뷰티 제품들 사이에서 개인 맞춤형 제품을 찾는 소비자들이 좀 늘어나기 시작했고 효율적인 행동을 하기 위해서 좀 더 접근성이 좋고 후킹성이 강한 광고 전략을 펼쳐야지만 살아남을 수 있는 광고 시장의 구조가 되어버린 거죠. 이에 따라서 체크슈머와 초개인화 뷰티의 뷰티 트렌드를 좀 접합시켜서 광고 전략을 펼칠 수 있는 브랜드 신뢰도를 강조하면서 개인 맞춤형 마케팅 전략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에 따라서 1천만 원 예산으로는 비교적 적은 예산으로도 최대한의 예산을 뽑을 수 있는 미디어 믹스 전략이 필요한데요. 저는 네이버와 메타 매체를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우선 SA 네이버 비중은 3, DA 메타 비중은 7로 운영을 계획을 하고 이렇게 쇼핑 검색 광고에서는 캠페인별로 예산이 또 나뉘고 메타에서는 트래픽과 전환 캠페인별로 좀 유동적으로 배분을 할 예정인데요. 네이버 검색 광고 같은 경우에 브랜드 검색 광고는 키워드 커리량에 따라서 단가가 상이하기 때문에 우선 제외 후에 쇼핑 검색 광고와 메타 광고 3대 7로 운영 계획을 해봤습니다. 우선 네이버 전략에 대해서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네이버 같은 경우에서는 예산이 비교적 3의 비율이기 때문에 비교적 적은 예산이 들어가게 되는데요. 이에 따라서 세분화된 키워드 검색 니즈에 따라서 추가 그룹핑이나 키워드 세팅이 필요하게 됩니다. 지속적으로 반복되는 그룹 필터링을 통해서 고효율 그룹을 재그룹핑하고 저효율 그룹 같은 경우에는 그룹 전략을 수정해 나가면서 효율을 개선해 나가야 됩니다. 우선 PC와 모바일을 나눠서 입찰가를 세밀하게 조절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고 자사명과 자사 제품명, 메인 키워드와 세부 키워드로 이제 그룹을 나눠서 키워드를 세팅하게 됩니다. 자사명 같은 경우에서는 브랜드명이 될 수 있겠고 아니면 경쟁사의 키워드를 빌려와서 자사의 광고를 노출시켜서 자사로 구매 전환을 유도할 수 있겠죠? 자사 제품명 같은 경우에는 브랜딩이 확실히 되어 있는 브랜드에게 꼭 필요한 전략인데요. 자사 제품명으로도 이미 많이 인지도가 높다면 해당 키워드들은 반드시 사용해야 되고 메인 키워드 같은 경우에는 뭐 스킨케어 업종이라면 스킨, 클렌징 폼, 색조 업종이라면은 아이 팔레트, 틴트와 같은 키워드들이 되겠습니다.
세부 키워드 같은 경우에는 각자 소구하고 있는 소구점이나 아니면은 브랜드 특성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 있겠는데요. 색조 브랜드라고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 뭐 퍼스널 컬러별로 틴트를 세분화한다든지 아니면 아이라이너 같은 건 지속력이 얼만큼 좋은지 워터프루프인지 이렇게 좀 세부적으로 키워드를 세팅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캠페인이랑 그룹을 세부적으로 세팅을 하고 성과 기반으로 재그룹핑을 추가적으로 진행하고 추가적으로 발굴되는 키워드가 있다면 또 추가 그룹핑하고 만약에 콘텐츠 지면에서 효율이 좋다라고 하면 콘텐츠 지면에 그룹을 분리해서 새로 노출시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메인 키워드인데 조금 로아스는 낮다. 근데 전환은 좀 꾸준히 한 0. 몇 % 혹은 1%대로 일어난다. 혹은 브랜딩 차원에서 이 메인 키워드는 짊어지고 가고 싶다고 한다면 최대한 낮은 저단가로 고효율의 세팅이 진행될 수 있도록 그룹을 분리해 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이렇게 CTR, CVR, 로아스를 대조해서 성과 기반으로 전환이 잘 일어나지 않는 저효율이라고 판단되는 키워드들은 퍼포먼스 개선을 위해 인사이트로 도출하고 이런 식으로 계속 수정을 진행하게 됩니다. 입찰가를 하향 설정해서 불필요한 키워드에서 발생되는 누수를 최소화하고 고효율 키워드와 섞이지 않도록 분리해서 입찰가 관리를 따로따로 해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이렇게 그룹을 분리해서 운영했음에도 불구하고 저효율 키워드라고 판단될 때에는 오프 처리한 다음에 신규 키워드를 지속적으로 발굴해내는 것이 핵심입니다. 확장 소재 문구도 이제 중요하게 되는데요. 할인 프로모션, 특허 아니면은 성분이 어떤지 좀 언급을 해서 CTR을 개선을 하고 키워드와 맞춤 확장 소재를 활용함으로써 TND 문구를 제작하는 게 중요하게 됩니다. 이제 쇼핑 검색에 이어서 브랜드 검색 광고 내용인데요. 브랜드 검색 광고를 한번 세팅했다고 그냥 방치해두는 게 아니라 시즌 그리고 행사 내용별로 브랜드 검색 광고를 롤링시키고 주기적으로 변경을 진행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신규 유저들과 기존 유저들의 이탈을 방지하고 유입을 좀 극대화할 수 있는 소재를 만들어내는 게 핵심이라는 말인데요. 이와 더불어서 브랜드 검색 광고 같은 경우에는 해당 키워드를 점유할 수 있는 특별 기회이기 때문에 저희가 사용하고 있는 키워드들의 쿼리량을 주기적으로 검토를 해서 노출 키워드를 변경을 시켜서 CTR뿐만 아니라 CVR을 좀 극대화할 수 있도록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다음은 네이버에 이어서 메타 광고 전략인데요. 메타에서는 트래픽 캠페인과 전환 캠페인을 주로 활용을 하면서 캠페인 목적에 따라서 소재를 세팅하고 캠페인을 수정해야 됩니다. 트래픽 캠페인 같은 경우에는 제품의 필요성을 인지하고 브랜드의 이미지를 좀 더 제고시킬 수 있는 소재를 활용하는 게 좋은데요. 아무래도 노출량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장점이 있는 캠페인이다 보니까 논타겟을 위주로 좀 설정을 해주시는 게 좋고 브랜드의 이미지를 제고시킬 수 있는 캠페인이기 때문에 브랜드와 관련된 상세 타겟을 설정해 주시는 것도 좋습니다. 전환 캠페인 같은 경우에는 전환 가능성이 높은 유저들에게 찾아갈 수 있는 캠페인이기 때문에 제품 구매력을 자극을 할 수 있는 소재와 타겟을 활용하는 게 좋은데요. 소고점별로 구매 전환용 소재를 노출시키고 논타겟, 상세 타겟, 유사 타겟과 더불어서 리타겟 등 구매 전환에 최적화된 유저들에게 찾아갈 수 있도록 캠페인을 상세 설정해 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메타 광고에서는 소재가 꽃이라고 말할 정도로 소재 테스트가 굉장히 중요하게 되는데요. 이렇게 뭐 단일형 아니면 영상형으로 노출을 시킨다든지 아니면 카탈로그형, 슬라이드형의 소재를 노출시킬 수도 있을 것 같고 아니면 협력 광고를 통해서 인플루언서의 게시글을 끌어와서 좀 쇼폼 형태의 소재를 노출시킬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형태의 소재를 노출시키면서 소재 A/B 테스트를 진행하는 게 중요합니다. 초반에는 논타겟으로 운영 후에 데이터 기반으로 연령과 성별 정도의 어드밴티지 타겟을 진행하는 것도 중요한 전략인데요. 이렇게 논타겟으로 운영 후에 데이터 기반으로 좀 연령과 성별이 추려진다면 어드밴티지 타겟으로 좁히고 추후 이런 해당 데이터를 좀 더 좁혀서 유사 타겟 소스를 생성을 해서 신규 유저를 발굴을 한다거나 리타겟을 진행을 하면 이탈 고객과 더불어서 신규 고객까지 확실하게 유입시킬 수 있는 전략이 됩니다. 유사 타겟 같은 경우에서도 1%의 효율이랑 3%를 잡았을 때의 효율이랑 굉장히 상이할 수 있기 때문에 1%로 한번 세팅해보고 그 다음에는 3%로 세팅을 한번 해보시는 게 중요한데요. 유사 타겟 같은 경우에는 제품 특성에 따라서 조금 효율이 나뉘는 타겟이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스킨 패드 같은 경우에서는 3개월치 분량 혹은 리필팩까지 한 번에 구매하는 유저들이 많기 때문에 유사 타겟 소스를 너무 좁게 잡아버리면 구매 전환까지 일어나지 않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리타겟 범위를 잡을 때도 최대한 180일 이상으로 잡아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이처럼 제품 특성에 따라서 유사 타겟 소스 설정 범위와 리타겟 설정 기간의 효율이 상이해질 수 있기 때문에 조금 제품 특성을 확실하게 분석을 한 뒤에 타겟 설정을 해주시는 것도 중요합니다. 이렇게 캠페인을 두 가지로 나눠서 운영을 하고
세트를 또 나뉘고 그리고 해당 소구점에 맞춰서 소재를 노출시키고 소재를 계속적으로 이제 변동을 해주시는 게 중요한데요. 타겟 테스트와 소재 테스트가 끝났다면 효율적인 자사 캠페인 전략에 맞춰서 추가적으로 세팅을 해주시면 좋고, 저율 소재는 오프시키고 고효율 소재만 추가 노출시킨다든지 아니면은 저효율 소재와 고효율 소재를 추가적으로 분석을 한 다음에 베리에이션을 통해서 고효율 소재를 추가 발굴을 해내면서 소재 베리에이션을 통한 그룹 디벨롭이 필요하게 됩니다. 이렇게 캠페인 세팅 전략에 맞춰서 퍼포먼스 개선을 하게 되면 저희는 광고주님과 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광고 성과를 공유를 하고 있는데요. 매체별로 성과를 나누기 위해서 SA와 DA에 따라서 좀 테스트 결과와 성과 레포트를 따로 드리게 되고요. 데일리로 성과를 공유하면서 실시간 광고 성과 파악을 위해서 주기적이고 즉각적으로 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이를 기반으로 월 단위로 매체별 성과 리뷰를 한 다음에 다음 달에는 어떻게 실행하면 좋을지, 다음 달에는 어떻게 소재를 좀 세팅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공유를 하고 논의를 진행하는 편입니다. 이렇게 뷰티 업종 1천만 원 예산으로 어떻게 하면은 캠페인 세팅 전략과 매체를 선정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봤는데요. 타겟 테스트와 소재 테스트 그리고 효율적인 자사 맞춤 전략을 위해서 초기 테스트 비용이 많이 들 수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좀 뷰티 업종에서 경력이 있는 마케터들을 만나서 좀 초기 테스트 기간을 확실하게 줄여주는 게 중요한데요. 저 AMPM 글로벌 권소영 마케터한테 맡겨주신다면 1천만 원 아깝지 않도록 광고 전략 확실히 도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AMPM 글로벌 광고 퍼포먼스 1팀 권소영 마케터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컨텐츠 제작에 힘이 됩니다.